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은퇴 준비를 막는 금융상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은퇴 준비는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맞았지만 앞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만약에 주택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약 예금을 넣으면 될까요? 이것은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바로 주택을 사려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미래의 주택은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연금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부는 맞으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돈만 있으면 은퇴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은퇴 시점 매월 받는 연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퇴 시점에 6억 원의 은퇴 자금입니다.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매월 받는 연금 100만 원이 세후 연 이자율 2%를 가정했을 때 일시금 6억 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면요, 6억 원에 2%고 12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정말 맞을까요? 그래서 연금이 일시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은요, 받다가 사망하면 사라집니다. 물론 최저 보증 기간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굉장히 적은 금액만 받겠죠. 하지만 이자만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일시금은요, 평생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억 원의 일시금을 단순하게 25년 동안 300회에 걸쳐서 노후생활비로 사용한다면요, 매월 200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연금액 100만 원보다 2배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또한 일시금을 투자하면서 노후생활비에 충당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200만 원씩 노후생활비로 쓰면서 매년 4%에 투자한다면요, 90세 시점에는 5억 3,602만 원을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매년 8%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90세 시점에 자녀들한테 무려 21억 9,018만 원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치금, 일시금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이 우리의 노후 준비를 막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30세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각각 가입했습니다. 토탈 85만 원의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연금보험은 각각 100만 원씩 가입했습니다. 부부 총 200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포트폴리오 같지만 과연 확실하게 은퇴 준비와 기타 준비가 가능했을까요? 먼저 종신보험을 평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입으로 각자 2억 원의 사망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월 보험료는 85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65세 만기 20년 납에 2억 원을 보장해주는 정기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부부는요, 8만 1,6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정기보험을 가입했다면 매월 76만 8,400원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금보험을 평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부부가 200만 원을 납부합니다. 20년 납 이후에 15년 경과 후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은 각각 5억 12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V생명의 공시율 3.13%를 가정했는데 이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작겠죠. 아무튼 그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매월 185만 원의 종신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 100세 보증이고요. 부부라면 3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현재 가치 물가 2.5% 가정했을 때 156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을 해지한 이후에 정기보험만을 가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 활동을 강화시켰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 가입을 지속화시키면서요. 65세 시점의 적립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종신보험 환급률은 12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65세 때는 12억 4,738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정기보험만을 가입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276만 8,400원이 되겠죠. 이것을 20년 동안 매년 4%에 투자하고 15년 거치 시에 65세 되는 시점의 적립금은요, 놀랍게도 18억 4,053만 원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투자한 경우에는요, 차이가 무려 5억 9,315만 원이나 납니다. 이번에는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요, 매월 370만 원의 부부가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 시 65세 준비금에서 매월 노후 생활비로 인출해서 쓰는 경우에는요, 그냥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월 614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가입보다 무려 매월 244만 원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준비금을 가입자가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월생활비 37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투자해서 얻은 65세 적립금은요,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생활비로 월 920만 원을 인출하면서 매년 4%의 투자를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9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노후생활비가 현재 가치로도 무려 388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월 생활비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쓴다면 훨씬 더 풍족하게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90세 시점에 상속 재산으로 남겨줄 것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요, 1억 2,356만 원을 자녀들한테 상속 재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치는 2,808만 원에 불과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요긴하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조금 더 잘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연 8%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손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했다면 그 금액은 그대로겠죠. 12억 4,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8%에 투자한다면요. 어떻습니까? 65세 되는 시점의 적립금은 놀랍게도 51억 7,268만 원이나 됩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무려 39억 2,53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 시에는 매월 370만 원 그대로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65세 시점의 준비금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매월 노후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동안요. 그랬을 때는요, 매월 2,586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대비해서 2,216만 원을 더 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투자하여 얻은 65세 시점의 적립금을요, 지속적으로 투자할 경우가 있겠죠. 이때 노후생활비는 월 2,586만 원을 인출하면서 연 8%로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2,586만 원은 현재 가치로도 엄청납니다. 1,090만 원이나 되거든요. 놀랍게도 90세 시점에는요, 109억 2,062만 원을 자녀들한테 상속재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 또한 60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요, 24억 8,208만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를 막는 비효율적인 상품은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상품들을 가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가입했는데 해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러한 선택은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편하다고 가입하거나 가입한 것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앉아서 그냥 놓치는 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노후 준비를 막는 두 가지 상품,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